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둘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TV를 종일 보고 있는 것도 곤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이 사연을 들려드렸는데 여기에 푹 빠지셔서 제 핸드폰까지 가져가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래도 이 사연이 아니었으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싶어서 또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태어나는 길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도 써서 보내봐. 우리도 다 겪은 일이잖아. 그럼 못된 놈들은 널리 알려야지. 우리도 고맙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지. 그렇게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써보기는 했는데 막상 쓰기로 마음을 먹으니 또 화가 올라오네요. 냉수를 몇 잔 마셔도 분이 안 가시더라고요. 천불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득했었는데 이 사연을 끝으로 정리를 하려고요. 엄마 말대로 세상에 이런 나쁜 놈도 있다고 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전 재수가 어찌나 없는 팔자인지 그런 놈을 제 남편으로 만나서 10년이 넘게 살았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혼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간 친구 때문이었어요. 한 번씩 저와 함께 여행하자고 부르곤 했거든요. 친구도 혼자 낯선 지역에서 지내려니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마음 편히 저녁에 맥주 한잔 마실 친구도 없다면서 푸념을 늘어놓으면 저도 모르게 기차표를 예매해서 짧게라도 시간을 내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왔죠. 그리고 친구가 캠핑에 푹 빠져 있어서 함께 차를 타고 사람 한 명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모닥불 타들어가는 소리, 새소리, 좋은 공기를 마시며 쉬다 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행을 왔던 사람들과 인사 정도는 가볍게 나누는데 그 자리에 지금의 남편이 있었어요. 급히 왔다면서 이것저것 빌려가더니 저녁에 따뜻한 커피 한 잔에 타왔더라고요. 일찍 잠든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혼자 이곳저곳 많이 다니세요? 얼마 전에 발령 나서 왔는데 전 좋아요. 여행하는 기분 들기도 하고요. 경계심을 갖기보단 친한 사람에게 못한 말도 할 수 있는 더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헤어지는데 내일 아침 하지 말고 계세요. 아셨죠? 네? 아침을요? 제가 오늘 안 오셨으면 짐 싸서 돌아갈 참이었는데 덕분에 즐기고 가는 거잖아요. 아침으로 갚겠습니다. 아침을 절대 먹지 말라며 손가락까지 걸고 가더니 정말 우리 텐트 앞에 맛있는 샌드위치와 스프를 해놓고 낙엽에다가 본인 번호를 남기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우리 인연이 다시 시작됐어요. 장거리로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이어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연락을 드문드문 하면서 지내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나은 씨, 저 올해 또 이동하게 될 것 같아요. 나은 씨 어머니 계신 곳이에요. 어머니 만나러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기억나서. 서울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도 아마 저와 관련된 곳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다는 기대를 품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신기하네. 내가 나은 씨에 관한 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전 엄마도 보고 그 남자도 만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그리고 고맙게 제가 엄마를 찾아가지 못하는 날에도
엄마를 찾아뵙고 그러더군요. 오늘 또 왔다. 회사에서 한우를 받았는데 나 주려고 왔대. 그 많은 걸 나 혼자서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냥 온 김에 같이 먹자 그랬지. 아직도 배가 부르다.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챙기면 너무 고맙잖아요. 솔직히 서울에서 같이 살자고 1년이 넘게 설득했는데 끝끝내 할머니가 살던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서 곧 허물어가는 집을 계속 고쳐가면서 사는 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비가 새고 조금만 춥고 덥다고 하면 엄마 걱정부터 들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이 있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고장난 게 있어도 뚝딱 고쳐주기도 하고요. 우리 엄마가 맥가이버가 따로 없다고 칭찬하던데 내가 당신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 자꾸 고맙기만 할 거야? 결혼해서 갚아 그럼. 그날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고 엄마도 자주 봐오던 아들 같은 남자친구가 남편이 된다니 누구보다 더 반갑게 환영해줬죠. 먼 곳에서 장거리 연애로 시작해 주말 부부로 이어갔지만 딱히 불안함은 없었어요. 매일 성실하게 생활하는 남편이 잘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엄마를 챙기는 만큼 저도 시댁 식구를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갔다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아유, 없는 내 팔자에 며느리가 생기니까 너무 좋다. 대환 씨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저나 대환이 주말에 아주 재밌게 보내더라. 네? 주말에요? 무슨 동호회 활동하는 것 같던데. 걔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걸 못했거든. 커서도 어쩌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까? 저에게 아무것도 숨기는 것 없던 사람이 결혼한 지 5년이 넘으니 조금씩 변해가나 싶더라고요. 동호회 이야기는 저에게 꺼낸 적도 없는데 어머니 입으로 그걸 들으니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에게 한 달 정도는 더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연락해서 주말에 뭐 하냐고 물으면 밀린 일이 있어서 그거나 처리하고 쉬어야지. 이런 날 엄마한테 한번 갔다 오지. 반찬도 받아오고. 집에서 밥을 얼마나 먹는다고. 됐어. 일이 있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제 연락과 엄마에게 가는 것도 피하는 눈치였죠. 언젠간 이 말을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타이밍만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차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내 차 이제 팔려고. 차를 판다고? 갑자기 왜? 직장도 가까운데 걸어가거나 그럼 될 것 같아서. 결혼한 뒤에도 저와 캠핑도 다니고 엄마도 모시고 여기저기 편하게 다니던 멀쩡한 차를 헐값에 팔아넘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내가 다음 주쯤 한번 갈까? 얘기도 좀 하고. 갑자기 왜?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주말에 동호회 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안 반가운 모양이네. 당신 뒤에서 나 캐고 다녀? 어머니한테 들었어. 생사람을 잡고 그래. 제 주변에서 결혼을 만류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남자들이 가만둬도 본능을 못 이겨 바람이 나는데 지방에 가면 그런 일이 훨씬 더 편해지니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요. 그래도 제 일이 되지는 않겠지 했는데 그런 일이 코앞에 닥친 기분이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우리는 다를 줄 알았어. 당신이 워낙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니까. 근데 동호회도 그렇고 요즘 엄마한테 아예 가지도 않는다면서?
내가 그런 말을 시어머니 통해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차는 갑자기 왜 팔고? 대체 뭐가 문제야? 대화를 좀 하자고, 응?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이야기하던 사이였는데 슬슬 제가 모르는 틈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멀어졌다는 게 확 느껴졌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말 안 한 거야. 당신 솔직히 나를 어머니 머슴처럼 그냥 써먹고 있잖아. 그래서 차도 판 거야? 엄마한테 가기 싫어서? 그래, 못 가. 그 총구석에 됐냐? 남편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게 부담됐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 전에도 본인이 좋아서 가고 시간만 나면 엄마 밥이 먹고 싶다며 가던 사람이었으니 그게 다 편하고 진심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본인을 지치게 한다니 더는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그 스트레스가 부부 문제까지 위기를 만든다면 과감히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당신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 못한 내 잘못이야. 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모님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이제 자기 부모 자기가 그냥 챙기자. 계산하지 말고. 무슨 계산을 했다고 그래? 내가 당신 엄마한테 안 가면 우리 집 갈 사람이야? 그 폐가에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노인네 고집이나 어떻게 해. 나한테 더 바라지 말고. 그러더니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아니 이렇게 화가 쌓일 정도면서 내색도 안 한 게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요즘 남편하고 별 문제는 없지? 무슨 문제? 남편하고 얼마 전에 한바탕 하긴 했다. 무슨 일인데 크게 싸웠어? 그냥 갑자기 차도 판다 그러고 이것저것. 얘 부부 사이 일은 껴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솔직히 고민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도 우리 사이엔 해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내가 보낸 사진 한번 볼래? 왜? 무슨 사진인데?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한 게 느껴졌죠. 워낙 행동 하나하나 신중한 친구인데 괜한 걸로 이러진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캠핑하는 사람 유튜브인데 네 남편 그 뒤로 보이던데?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잠깐 스쳐도 바로 알겠더라고. 내가 이것 보고 괜한 거 전해주나 싶기도 한데. 우리 남편? 이게 언제 간 건데? 이틀 전에 갔다 온 거라더라. 이틀 전이면 저에게 일하고 쉬고 있다고 말하던 날인데 어떻게 캠핑까지 가 있었는지 더욱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더군요. 혹시 누구랑 갔는지도 보여? 무슨 여자가 있긴 하던데 네가 직접 봐봐. 너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랑 갔을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네. 동호회 시작했다고 듣긴 했는데. 친구 앞에선 애써 아닌 척했지만 저는 아침이 되도록 남편이 3초 나온 그 영상을 또 반복해서 보고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커플 느낌으로 캠핑 간 것 같은 반쪽짜리 여자 얼굴도 볼 수 있었죠. 여자 직감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직장 동료와 간 그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점점 변해가는 남편과 제가 정해진 날 아니면 내려오지도 못하게 막던 이유, 그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 상태면 언젠가 꼴이 밟힐 거란 생각이 들어 가만히 기다렸어요. 증거도 없이 밀어붙일 수도 없었고 바람난 남편 뒤쫓아고 주말마다 지방까지 내려가는 걸 감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도 서로 다 아는 지방 사람들끼린 그리 오래가지 않아 덜미가 잡힐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차나 회사를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부탁해 두었죠. 사람 눈이 CCTV보다 나을 때가 있잖아요. 나은아, 네 남편 차 번호가 789이었던가? 혹시 지나가다가 봤어? 차 팔아치웠대, 헐값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있던데 스치듯 봐서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때 네가 부탁했었잖아.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장비도 다 그대로더라고. 무슨 장비? 내가 네 남편하고 그때 같이 캠핑 가봐서 알잖아. 그럼 차 팔면서 그것까지 다 넘긴 건가? 그게 꽤 고가라서 내가 뒷좌석 짐 가득 찬 게 눈에 띄어서 그걸로 알아본 거거든. 물어봐. 그게 한두 푼이 아닌데. 나중에 그 차 보이면 좀 따라가 줄 수 있어? 왜? 설마 네 남편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솔직히 너도 그 영상 보고 느꼈잖아. 그래, 그러긴 했어. 나도 애들한테 말해서 더 자세히 볼게. 어차피 이 동네 사람들 가는데 뻔히 정해져 있고 식당도 가는 데만 가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지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랭하게 지냈죠. 그리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내심 엄마도 서운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강서방은 많이 바쁜 모양이지 요즘? 주말까지 일하고 그러더라고. 얼굴 못 본 지가 6개월이 넘었네. 엄마, 혹시 그 사람한테 따로 오라고 연락하거나 부탁했던 적 있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장모님 연락을 누가 반가워해? 부담만 되지. 안 했어. 그래? 나도 연락 잘 안 해. 괜히 피곤하다는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할 만하지. 그래. 주말 부부가 애틋해서 좋다고 해도 멀어지기도 쉬운 법이야. 서로 더 노력하고 그래. 너도 괜히 멀단 핑계로 그러지 말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다시 가려던 길에 문득 그냥 남편이 있는 회사 숙소로 발길을 돌렸죠. 그냥 뭐라도 제 눈으로 차라리 속 시원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주말이라 그런지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남편 집엔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어디야? 나 갑자기 엄마 집에 왔다가. 뭐라고? 여기 내려왔다고? 왜? 그냥 왔다고 말하기가 싫어. 무슨 이유라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엄마 핑계를 댔죠. 곧 장마니까 집 좀 살펴보고 그러려고. 그래서 지금 가는 거지? 나 회사 사람들하고 멀리 나와서 못 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말하고 와. 안 그래도 기차역이야 올라가려고. 내일 출근 잘해. 저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인사를 했죠. 갑자기 와서 또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서울에도 비가 온 날이었는데 엄마 걱정이 바로 들었어요. 서울보다 엄마가 계신 곳에 뉴스를 계속 찾아보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비가 제일 많이 온 새벽, 다음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반은 넋이 나간 상태로 일을 하다 이장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사실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얼마 전 이 문제로 싸워서 그냥 그 인간한테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또 얼마나 귀찮다고 차도 없이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장님께 물었더니 아이고, 지금 이 동네 난립니다. 하천에 물이 불어서 지금 그쪽을 못 건너가요. 몇몇 집은 잠기고 지붕이 다 내려앉고 농사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처에 사위 살잖아요. 아, 뉴스 보고도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요. 한 번만 가서 봐주세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잠시만요. 다리 건너가야 해서 나는 못 가고 일단 연락해 볼게요. 그 말을 듣자 저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장님의 경험 없는 목소리만 들어도 심각한 상황인 게 느껴졌죠. 그래서 전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엄마 집에 좀 가줘. 엄마가 지금 연락이 안 돼. 주무시나 보지. 비 많이 와 여기. 아니, 당신은 뉴스도 안 봐? 엄마 동네가 난리가 났던데. 이럴 때라도 한번 가줄 수 없어? 내가 걱정돼서 그래. 아, 보수했다면서.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 동네 하천이 넘칠 정도라는데 집이 아니어도 모르잖아.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된다니까? 그래, 알았어. 가면 되지. 혹시 갔다가 어머니 멀쩡하게 잠이나 자고 있고 그럼 두고 보자. 당신은 내 생각은 할 줄도 모르지? 아, 지금 시간이 10시야. 출근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해? 짜증나게. 미안해. 부탁할게, 이번만. 이번만 좋아하시네. 가까이 사는 게 죄다. 남편이 그런 막말을 뱉어도 비위 맞춰가며 가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속에서 울분이 쳐서 남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정말 이를 깨물어가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도 남편은 소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장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누구라도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엄마랑 연락은 했어요? 아, 했어? 왜요? 안 그래도 남편이 가고 있어요, 이장님. 어머니 집 뒤에 있던 담벼락이 무너져서 경찰하고 119 다 오는 중이에요. 제가 방송했는데 이거 어르신들 자고 있으면 아주 큰일이에요. 전화도 아직 안 돼요? 계속해보세요. 아셨죠? 네, 계속 저한테 상황 좀 알려주세요. 전화기를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도 답이 없더군요. 그리고 2시간 뒤 전화가 온 곳은 병원이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크게 다친 곳은 없는데 빠져나오다가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죠. 그래도 혹시 이 일을 모르고 있을까 싶어서 문자를 남겨놓긴 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가서 엄마 곁에 있었죠. 밤새 안 좋은 상상을 너무 많이 하다 그래도 무사한 엄마의 상태를 보니 긴장이 풀렸는지 병원에서 제가 더 깊이 잠이 들었더라고요. 1시간쯤 푹 자다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저에게 계속 어디서 전화가 오던데 회사 아니냐? 아니에요. 연차 내고 온 건데. 그리고 부재중 전화를 보니 인근 경찰서더라고요. 저를 찾을 이유가 없을 텐데 혹시 엄마 문제인가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절 부르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안고 병원 근처에 있던 경찰서로 갔는데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용의선상에 있어요. 네? 아니, 그날 제가 가달라고 부탁해서 간 거예요. 의심할 사람은 의심해야죠. 장모님이 사는 집인데 당연히 가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날 어머니 댁 근처에서 서성이고 계시던데요. 담벼락 무너진 게 지금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도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게 우리 일이다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 때문에 또 피곤한 일이 생겼네 만에 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탁한 일을 자세히 말했죠. 그런데 그걸 듣더니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거기 서서 보고 있었을까요? 보고만 있었다뇨? 일찍 도착해서 어머니 집 뒤쪽 무너지는 걸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CCTV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그럼. 그리고 정말 경찰관님 말대로 멀리 서서 남일처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사실 그때만 해도 남편도 그걸 보고 많이 당황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몸이 굳은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쏟아지는 빗소리 틈으로 생생하게 들린 남편 목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 저 노인네가 죽지도 않고 살았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경찰 앞에서 제 얼굴이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위라는 인간이 장모 죽기를 바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바람이 났어도 좋고 돈을 못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길 바라고 구경이나 하는 건 죽음을 방관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해주셔야겠네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전 허탈하게 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남편이 아닌 엄마를 죽이고 싶어하는 인간 말종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일을 미뤄두고 긴 휴가를 받아 그 인간 몰살시키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이미 제가 가진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평생 직장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다니던 것부터 정리를 시켜줬죠. 남편이 용의선상에 올라있단 걸 제보하자 회사에서도 위험부담을 느꼈는지 남편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더군요. 그러자 절 찾아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무슨 살인자야? 용의선상에 오르면 다 죄 짓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거기 보낸 거라고. 아니라고 회사에 한마디만 해줘. 제발. 조사만 받은 거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 사실대로? 사실대로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 더러운 당신 속이 그대로 나오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이 시켜서 간 거잖아. 당신이. 날 거기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저는 남편이 그 집을 보던 것처럼 똑같이 남일대하듯 대답해줬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뭐라고? 알아서? 우리가 남남이야? 남남보다 못하지. 장모가 죽길 바라는데 그게 어떻게 내 남편일 수가 있어? 난 차라리 당신이 남남이면 더 좋겠어. 그럼 이해라도 하겠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저 노인네 죽지도 않고 살았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 말을 꺼낸 순간 남편이 뜨끔했는지 아무런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당하게 말해줬죠. 나도 오늘부터 당신 부모님 얼른 죽기나 바라면서 살까? 너 같은 놈을 곁에 사위라고 남편이라고 두고 어떻게 살아? 나 너 끝까지 쫓아가서 거짓골을 만들어줄 거야.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봐. 네 눈으로 봐봐. 잠깐만 여보. 잘못 들은 거야 그거?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이 인간에게 더는 들을 말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쪽짜리 얼굴의 여자는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었고 영상 하나를 캡처해서 사내 게시판에 제보한 순간 파장이 커졌어요. 부장급 아저씨랑 30대 젊은 아가씨가 그러고 다녔으니 회사에서도 쇼킹할 일이었겠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불륜 사태까지 터지자 남편은 평생 직장을 뒤로하고 퇴사 조치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직진해버렸죠. 자기 부모까지 아파봐야 제 속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평생 교직에 일하면서 명예가 목숨과도 같은 시댁 어른들에게도 아들의 진짜 얼굴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왕 차를 여자한테 줄 거면 번호판이라도 바꿔 타던지
멍청하게 그걸 팔았다고만 하니 문 열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얻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게 아들의 불륜짓까지 다 알리고 나자 두 분도 명예롭게 퇴직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특히나 보수적인 교육 집단에선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는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봐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죠. 진짜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다 끝나버리니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나만 죽여. 나만 죽이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지금 집 밖을 못 나가. 나 때문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당신뿐이야. 제발 지어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빌게. 넌 모든 걸 그 주둥이로만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네 한마디 때문에 진지게 죽었어. 내가 너희 부모는 살려둔 걸 고맙게 생각해. 아무리 그날 큰일 안 당했다고 쳐도 너 같은 놈이 죽기나 바라고 있으면 언제든 위험한 일 당할 수 있지. 그거에 비하면 명예실추는 아무것도 아니지. 잘못했어.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살면서 다 갚게 해줘. 이제 당신 옆에서 직장도 잡고 내가 다 맞추면서 살게.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용서 빌게. 기회만 줘. 기회는 이미 다 썼지 네가. 바람 피우는 것도 정리되길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어디까지 더 바라는 거야? 맘 같아선 네 그 혓바닥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어. 알았어. 당신이 좀 그럼 그렇게 할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리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당신 얼굴만 보면 아직도 화가 끓어서 더한 일도 하고 싶어지니까. 그렇게 아들 실수 하나로 직장과 명예, 가족들 사이도 다 깨지고 말았죠. 금전적인 피해보다 늙은 부모님을 감옥살이 시키게 된 게 훨씬 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알려줘야 그날 지가 했던 그 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 것 같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불륜 때문에 젊은 여자한테 이것저것 많이도 해주느라 그간 월급도 모아둔 게 하나 없어 원룸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신세가 됐더라고요. 같이 살던 집도 제가 싹 갖고 오는 바람에 더 남는 게 없었죠. 돈이고 뭐고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겐 아직도 그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알리진 않았어도 그냥 불륜 저지른 사위 정도로 지금도 알고 있겠죠. 그래도 딸 가슴에 상처 줬다고 이렇게 미워하는데 그 한마디까지 알게 됐다면 오죽 가슴이 더 아플까요? 엄마랑 그냥 하나씩 아픈 걸 서로 나눠 가졌다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는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걸 마지막으로 이젠 제 인생만 보면서 가려고요. 요즘은 다시 친구하고 캠핑을 자주 가는데 그때마다 자연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흐르고 늙어가는 것도 아름답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애쓰지 않고 너무 쫓기지 않고 제 앞에 주어진 것들을 잘 맞이하면서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왜 하필 그런 놈이 남편이 됐을까 하는 것도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돌뿌리 하나 걸려 잠시 넘어진 것뿐이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에 아픔이 있다면 그냥 저처럼 잘 털어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 같은 일은 절대 안 겪으셨으면 하고 이런 못된 인간도 있구나 사연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